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콘신델타 제국 성공을 기원하면서 맨발의 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A등급 투자라는 다소 신묘한 이 방법 여러분들에게 요 계좌번호로 그 유튜브 처음 영상부터 남겨드려 가지고 요렇게 5억 원어치의 모의 투자 금액을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투자의 이제 간편함은 이 A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사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등급이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했을 때 얘를 유지하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B등급으로 강등이 되면 이유 불문 매도 얘 유지하면 영원히 이구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A등급을 유지하면 계속 들고 있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보통 A등급이 좀 적고 BC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지뢰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들, 이제 망하는 투자자들이 초보 투자자들과 프로의 차이는 이거죠. 얘가 수익이 많이 났다, 얘 매도해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이미 약간 투자 실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내재 가치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 도달했더니 내재 가치가 더 멀리 갔어. 여기가 있어. 자, 그러면 매도 기회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이제 등급 강등 여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올라간 종목은 보통 등급 강등이 잘 안 되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HD 현대중공업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건 A등급이니까 홀딩, 홀딩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2, 이유 불문 매도입니다. 실리콘2 A등급, 매도 사유가 없어요. PNT, PNT도 잠깐 2분기 실적 봐야 되는데, 이거 좀 매수할 때부터 제가 이거는 등급으로 산 게 아니고 유일하게 지금 이거는 그 계량적 저평가로 샀으니 내비두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아니 손실이 마이너스 99%에도 B등급으로 강등되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하나,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요것도 A등급이네요. 강등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잔바리 손실이니까 내비두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계속 들고 가다 보면 이제 A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 신성델타테크 이제 분석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A등급이 유지가 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S등급이라고 합니다. S등급. S등급이니까, S등급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B등급이면 우린 B와 C에서는 놀지 않는다. 성장성 상위 10% 안의 기업에만 우리가 집중하여 투자한다. 뭐 이런 마인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물론 기술적 분석도 저는 완전 돌을 텄어요. 돌을 텄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분석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 게 추세 추종 매매 전략,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추종을 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죠. 뭐 추세선을 그어서 뭐 돌파하면 산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돈 벌기 어려워요. 가치 투자랑 얘를 같이 병행해야 돼요.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뉴스 이슈 재료, 요거를 보는 게 있어요. 뉴스 이슈 재료, 요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가치, 밸류에이션, 뭐 펀더멘탈, 뭐 어떤 표현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정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엄청난 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이제 비밀요원 LK님께서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ASC랩이라는 거는 그 스페셜 퍼포즈 오가니제이션, SPO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방막 특화된, 그쵸? 요거를 특화되어서 연구하고 뭐 특허도 내고 그 다음에 상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렇게 사이언스 배슬 같은, 그쵸? 사이언스 배슬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느낌을 주는 그런 스페셜 퍼포스를 위해서, for the special purpose,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 PCT 등록 완료된 특허로서 미, 중, 유, 한 올 권리점 받았습니다. 상형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방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원자층을 증착해서 원자 단위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 상태를 띠게 되니까요. 강자성, 부도성, 부도체, 강자성체, 뭐 반도체, 그럼 초전도성을 띠는 뭐 여러 가지 물성 상태가 나오잖아요. 뭐 황을 했더니 플럭스 피닝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증착을 통해, 일단 물론 이 원천 물질 특허에 대한 원천 물질이 있을 거고, 그 물질에, 그 본질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막, 필름ing 해서 띠너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띤 필름이죠. 제가 말하고 이거 읽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띤 필름을 method for, 그쵸? manufacturing same, 그러니까 manufacturing, 어떤 그 제품에 어떤 그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제품이겠죠. 거기다 띤 필름을 apply 하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지금 콘신 델타 테크가 가고자 하는 결국의 방향성이다, 디렉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IBM이든 뭐 IBM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MS나 결국 큐비트를 아무리 늘려봤자 그 내재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그 전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율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오류율,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필요하지, 사실 초전도체가 필요한 거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베인큐라는 그러니까 ALD 원자 증착하는 거죠. 원자를 이렇게 보고 초전도 있는 데를 찾아서, 그러니까 원자를 치면 원자 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뭐 원자 핵폭탄 터뜨렸는데 원자는 필요 없어요. 사실 대부분은 원자 핵이 필요한 거고, 지구에서는 지구 핵이 있는 거고,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있는 거고, 항성 주변을 도는 거고, 대부분 진공이고, 거기에 전자 같은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코어 밸류스, 그러니까 그 이너사 그 안에 인트린식 돼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그 핵, 코어 키, 그것을 찾아서 거길 첫 번째 찾아라 이거예요. 자, 일단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니라, 그죠? 성경에도. 그런데 찾아야 된다는 거. 어디를 찾아?
초전도성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 위치, 거기를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고성능 전자현미경이 한전공대에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찾아서 그걸 원자층으로 증착해서 얇은 필름으로 오려내가지고 그걸 전자제품에다가 어플라이 하면서 ALD 이퀴먼트를 갖고 있다, 베인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미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세마이 컨덕터에도 들어가죠. Automated ALD Solutions for High Capacity Wafer Production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갑니다. 결국 그 PCB 인쇄로 기판에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안에 MLCC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만 흐르진 않잖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걔를 에버리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이 PC 이거 이제 항공모함이라 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활약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자로 층층이 포지션을 다시 해체하고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결국 상용화하는 매니퓰레 조작해서 나노 스케일로 해가지고 물성 상태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한다 해도 화장도 하고 뭐 머리도 메이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팩터들 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 마스터피스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다리는 그 지금 우리 신성이가 월봉상에 자 요렇게 저는 진짜 차트 뭐 추세 뭐 가치 투자 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경지에 올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근데 보통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잘해요. 겸손한 사람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게 이렇게 월봉상의 이 아래 꼬리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아래 추세선의 하단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이 펀더멘탈이 이 부각이 되는 모멘텀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니면 일봉의 61선의 그 이게 뭐랄까요? 요걸로 제일 두껍게 할까요?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딱 클릭해갖고 두껍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61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제 생각에는 산업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무런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도 이 산업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네, 심지어 적자를 보는 그러한 기업들조차도 이 61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61선의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언더 이게 뭡니까? 언더 그 에스티메이티드 돼 있는 이러한 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모아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산업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산업이 가니까 같이 다 가자.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내재 가치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흘러갑니까? 분위기 따라 그냥. 근데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지금 억울한 상황이냐? 얘는 안 연관된 데가 없어. 초전도체랑도 연관되고 뭐 이거저거 다 연관이 되는데, 이 친구는 유독 그쵸, 다 연관이 되는데 양자 컴퓨터도 연관되고 AI도 연관되고 로봇도 연관되고 한데, 뭔가 초전도체로 그 뭔가 푸더사이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제외돼 가지고 지금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그 뷰와 그런 것들
잡아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그 연구의 그 과실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자제품이라는 게 X축, Y축이면 컴퓨터가 디그레이드 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컴퓨터가 디그레이드 되거나 뭐 핸드폰이 디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건 없고, 보통은 이제 전자제품은 좀 성능이 계속 좋아지죠. 네, 그래서 요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